안녕하십니까. 비올로지스타 대표이자 앵무새연구소 소장이며 앵무새 유전학을 출간한 출판인 신영주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앵무새 유전학을 필두로 해서 앵무새 수의학, 화이트 코카트, 그 다음에 왕관앵무 같은 저희 비올로지스타에서 출간한 앵무새 전문 서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영감으로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벌써 앵무새가 도입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넘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뭐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인터넷 동호회가 생기고, 해외 앵무새 관련 정보가 국내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앵무새 애호가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앵무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통 얘기한다는 게, 나 앵무새 좀 키워봤다, 나 이것도 키워보고 저것도 키워봤다지, 실제로 키우는 거야 돈 있고 공간 있고 시간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앵무새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겁니다. 근데 국내 동호회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진정 앵무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는 정말 극소수구나. 단순히 앵무새 갈아타기, 조그만 거 키우다, 중간 거 키우다, 큰 거 키우다, 싼 거 키우다, 비싼 거 키우다, 흔한 거 키우다, 희귀한 거 키우다, 그 정도,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번식 같은 경우에도 어쩌고 저쩌고 한 번 번식하고 두 번 번식한 정도이지, 그 해당 종의 생리라든지 기타 해당 종에 필요한 사양 관리를 깊이 이해하고 번식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신데 그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에 앵무새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기존까지는. 물론 제가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 같은 경우에 쓴다고 썼지만, 그게 앵무새와 관련된 전 분야를 아주 깊이 한 권을 가지고 다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입문서 성격으로서 쓸 수밖에 없었고, 이제 진정한 앵무새 전문 서적은 제가 이제 비올로지스타를 설립하면서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아직도 이 책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왜 필요한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나는 앵무새를 공부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 그냥 올라가 있는,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말들이 현혹되어서 그대로 하다가 앵무새를 고통스럽게 하고 앵무새를 죽이고 본인도 큰 상처를 받고,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심각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시기도 하십니다. 일단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일종의 앵무새 학교를 만든 겁니다. 제가 앵무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앵무새를 어떻게 키우는지, 앵무새에 관련되는 비밀은 무엇인지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 교재로는 처음에 보여드린 이 앵무새 유전학책, 한 300여 페이지가 좀 넘는 책인데,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한 3군데 정도의 앵무새 전문 매장에서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제 블로그, 저희 출판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앵무새의 유전, 앵무새의 육종, 저희가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영어로는 breeding, B-R-E-D-I-N-G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칠판이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그냥 말로 한 몇 강 정도까지는, 칠판이 완전히 화이트보드가 준비될 때까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 육종이라고 하면 이제 breeding,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통상 번식이라고 번역하고 breeding이라고 영어로 그냥 바로 쓰기도 하는데, 실제 breeding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번식, 암컷과 수컷 개체를 가지고 교배를 해서 새끼를 얻어서 그 새끼를 키우는 일련의 과정, 이것을 번식, 브리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의 브리딩은 이건 이제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광의의 브리딩이라고 할 거고, 협의의 브리딩이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레벨을 보시면 이제 그거는 한국어로 육종이라고, 종을 길러낸다, 육성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육종은
개체가 이렇게 있으면 개체 중에 특정한 형질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이 아이는 깃털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는 체구가 큽니다.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고 깃털이 아름답고 선명하고 체구가 큰 이 각각의 세 가지 형질을 특성을 하나의 개체로 합치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는 얘와 A, B, C라고 했을 때 A와 B를 교배해서 A와 B의 형질을 다 갖고 있는 아이를 뭐 예를 들어서 F라고 했을 때 이 F를 갖다가 다시 C하고 교배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형질이 하나의 개체에 모이고 그것이 일관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과정이. 그것을 이제 육종이라고 하고 또는 뭐 앵무새의 경우에는 특히 뭐 카나리아라든지 십자매, 뭐 문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앵무새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칼라, 즉 깃털이 갖고 있는 색상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색상을 고정시키고 새로운 색상과 교차시켜가지고 또 다른 어느 놀라운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깃털을 가진 앵무새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통상 육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앵무새 유전학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한 육종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이제 앵무새 유전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유전을 이용한 결과적으로 육종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일부 돌연변이 이해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지금 저희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돌연변이 이해하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 페이지입니다. 자, 제일 처음 제목을 보시면 앵무새 색상은 어떻게 만들어? 굳이 뭐 책이 있는데 강의까지 왜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신데 이 책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저희 출판사가 표방하는 바가 그냥 시중에서 아무데나 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자료는 만들지 말자. 그럼 뭐 이스나마나한 걸 책으로 찍어서 굳이 뭐 하겠습니까? 네.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의 길을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어떤 안내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내 앵무새계의 수준을 한 100단계 정도, 한 단계 가지고 만족을 못하겠고 100단계 정도 올려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 관련 분야 농학이라든지 뭐 육종학이라든지 생물학, 뭐 동물생물학, 수의학, 유전학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이 없으시거나 뭐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 뭐 전문까지는 아닐지라도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튜터링 가이드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강의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26페이지, 앵무새 색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시면 이제 뭐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한 번씩 당연히 책을 좀 보셨겠지만 앵무새 색상은 색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일부 있고 색소가 아닌 깃털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 제 머리카락은 저는 이제 황희종이니까 저는 지금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데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 한 30-40% 되고 백인이 한 20%, 10% 되고 그 다음에 혼혈인종이 또 그만큼 한 30% 있고 그 다음에 동양계가 한 1-2%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상파울루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면 뭐 저를 이상하게 안 보지만 북부 지역, 흑인들이 많이 있는 과거에 사탕수수 농장 때문에 끌려왔던 흑인들이 많이 있는 북부 지역에 가면 저를 아주 이방인처럼 쳐다봅니다. 왜? 저처럼 누리끼리 한 사람이 없거든요. 가면 다 저보고 싸이 닮았다 그럽니다. 네, 맨날 이럽니다. 저에게서 춤춰보라고. 처음엔 좀 제가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요즘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다시 나온 거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가면 백인들이 많고 거기 가서 역시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왜? 색깔이 다르니까요. 근데 저를 이렇게 그 동양인으로서 독특한 어떤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언어라든지 가장 대비되는 게 뭡니까? 검은색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 톤입니다. 제가 나름 피부가 좀 하얀 편인데 지금 이제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아이패드로 찍은 거라서 브라질 온 지 한 4년 되니까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 한국 가면 까맣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까만 편은 아니고
뭐 그냥 전형적인 에이전 아지아치급입니다. 현재 아지아치급으로 보는데 그럼 그건 다 뭐에 의한 겁니까? 색소에 의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색소가 더 많으면, 즉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더 많이 침착이 되면 흑인종처럼 까매지겠죠. 한국인이 뭐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햇빛을 하나도 안 쬐고 가만히 집에만 처박혀서 봄만 바르고 있으면 얼굴이 하얘지겠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면 백인종이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백인종 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톤이 뭐 황인종 내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흑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거는 다 색소여인 겁니다. 앵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색소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포유동물들은 거의 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모든 포유동물은 한 가지 색소, 즉 멜라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무새는 빨간색 계열 또는 노란색 계열의 색소가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통상 이제 영어로는 yellow family pigment 또는 피스타신. 이제 발음하기는 따라 다른데 그 이제 라틴어 계열로 발음하면 프시타신이 되고 영어로 발음하면 시타신이 되는데 앞에 P가 묵음이 돼서 시타신이라고 해서 앵무색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황색 계열 색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황색, 뭐 분홍색, 그 다음에 다홍색, 붉은색 그런 계열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색소가 별도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레이 패밀리 피그멘트, 즉 회색 계열 색소라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라닌 색소도 있고요. 물론 멜라닌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황색 계열 색소, 즉 앵무색소와 회색 계열 색소, 즉 멜라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 말고 한 가지 색상이 더 있습니다. 이건 색소는 아닙니다. 색소는 뭡니까?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입자입니다. 근데 그 입자들이 이제 분포가 되면 특정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색소가 아니라 깃털의 구조, 깃털에 빛이 들어가면 반사를 한다든지 일정 부분 들어가서 회전이 돼가지고 다시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난반사가 된다든지 깃털 내로 빛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깃털의 그 솔기로. 근데 그것의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특정한 색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구조적 색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앵무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각종 앵무새가 많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저희 집 앞에도 날라옵니다. 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요 앞에도 지금 앵무새, 작은 그 카나리빈 계열의 작은 앵무새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녀석들. 그런 뭐 앵무새, 보통 이제 초록색이죠, 그런 쪽은. 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앵무새 뭐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회색이라든지 백색 계열 앵무새들이 있죠. 코카투라든지 뭐 아프리칸 그레이, 회색 앵무 같은. 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빨간 앵무새가 있습니다. 빨간 앵무새의 대표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존 계열에 있죠. 스칼렛. 맞습니까? 또는 뭐 기타 로리 계열에도 붉은색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클레터스 패럿, 한국에서 통상 아주 잘못된 표현인데 뉴기니아 앵무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쪽팔립니다. 속된 말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떻게 정생한지 모르겠는데 이클레터스 패럿의 암컷이 붉은색을 가지고 있죠. 노란색도 가지고 있고. 그럼 방금 저희는 어떻게 봤습니까? 세 가지 색상을 다 봤습니다. 회색 계열 색상, 아프리칸 그레이. 그 다음에 또 뭘 봤습니까? 황색 계열 색상, 즉 시타신, 뭐요? 이클레터스의 암컷, 스칼렛 패럿, 저희 스칼렛 메커 같은. 그리고 또 방금 무슨 카나리윙이라든지 아마존의 초록색.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 구조적 색상이 이제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요 초록색을 빼는 게 좀 쉽겠네요. 왜냐면 이 초록색은 사실은 두 가지 황색 계열 색소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 색상이 합쳐진 거 이건 잠시 놔두고 파란색 있죠? 통상 이제 아라라 계열이라고 하는 그 메커 중에서도 가장 희귀하고 대형이고 아름다운 히아신스 메커. 네. 아라라 같은 경우. 브라질에서는 통상 이제 아라라 아술, 푸른색 아라라라고 부르고 학명도 아라라죠. 최근에 이제 학명이 물론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파란색이 있는데 이 파란색이 바로 구조적 색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클레터스 패럿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암컷에서 나타나는 붉은색, 그리고 로리 계열에서 나타나는 붉은색은 다 방금 말씀드린 황색 계열 색소, 즉 시타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색 계열 색소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칸 그레이 패럿. 그럼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코카투는 사실은 일종의 알비니즘입니다. 즉 색소가 없는 겁니다. 물론 색소가 있는 부위가 있죠. 눈이라든지 눈가 또는 이제 우관 같은 곳에 색소가 다리 이런 데 색소가 있지만 깃털만 놓고 봤을 때는 일종의 알비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비니즘. 그건 조금 다른 거. 좀 색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색소가 아예 없는 경우니까. 뭐 알비노는 많이 있죠. 다른 품종에서도 다른 종에서도. 이건 약간 빼놓고. 자, 그러면 이제 앵무새를 구성하는 어떤 그 색소라든지 색의 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이제 앵무새의 색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15분이 넘어서 제가 이제 15분 단위로 비디오 클립을 만들겠어. 바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강 앵무새의 깃털의 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조제는 앵무새 1강입니다. 감사합니다.